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, 스님 참 용하십니다.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. 나는 아는 법은 없어. 그냥 심리가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. 망해라. 참 나도 희한한 걸 가르쳐주지. 그러니까 망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거꾸로 묻는 게 뭘 묻냐면, 어떻게 해야 망하죠? 부처님께서 이미 사리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를 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미 다 이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는데,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이제 알았나이다. 부처님께서 왜 그러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다, 그런 뜻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,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. 나는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 안 해요? 그러니까 뭐 재산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해, 없는 척해?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아이한테 돈을 줄 때는 조금 주고 본인 스스로가 돈을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? 야, 이놈 새끼야, 좀 아껴. 우리 돈 없어. 아껴야 우리가 살아. 그래서 아끼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어도 없는 척 해야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 빽 믿고 방탕한 짓을 안 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 안 그래? 여러분, 이거 대단히 중요해. 옛날 얘기나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.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. 아들만. 근데 두 분 다 선생님이셨어요. 근데 이제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, 아들만 둘이었던 이 가정이 선생님으로서, 교사 부부로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. 아이들도 잘 크고.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교사 생활만 해가지고 애들 과외를 시키거나 앞으로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뭘 했냐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.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했겠죠. 부동산 중개사가 처음 시작될 때 꽤 인기가 있었어요. 옛날에 복덕방을 그냥 아무나 글 쓸 줄 알아면 했었는데, 부동산 중개사가 만들어진 것이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때 그 부동산 중개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사표를 내고 중개사 사무실을 했습니다. 돈을 많이 벌었겠죠. 그때 막 아파트가 붐이 일어나고 서울에 빌딩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말도 못하게 많이 벌었어요. 벌고 나서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. 그래서 두 부부가 맨 돈 버는 얘기를 했어.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? 이게 문제야.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엄마도 내가 남의 새끼 가서 가르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지 싶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.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. 그동안 나는 돈이 풍부하지 않아서 애들 가르치고 싶을 때는 못 가르쳤는데 이젠 돈도 있고 내가 여유도 있고 내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공부를 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. 안 봐도 뻔하죠. 차 가지고 픽업해서 이 학원 저 학원 그냥 들들 볶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꼭지도 강하게 들면 다 튀어나가듯이 이 아이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한 아이가 집을 나갑니다. 가출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가출을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. 그래서 그 아이를 사방팔방 찾아다니려고 모진 노력을 다합니다. 그래서 겨우 아들을 찾아서 와요. 근데 그 아들이 한번 나갔던 아들이니까 또 나갈까 봐서 얼마나 비율을 잘 맞췄겠습니까? 이게 문제예요. 그러고 나니까 큰 아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집 나가니까 대접받거든. 그러니까 작은 놈이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큰 놈이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. 그러니까 두 놈이 서로 집을 나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고 뭐 이거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
엄마한테 완전히 뭐 폭언을 하고 덤비고 아버지한테 이르면 아버지가 좀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. 맞짱뜨자고 덤비고.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잖아요. 그러니까 잘 될 때 절에 와요? 안 될 때 절에 와요? 그러니까 절에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날 찾아온 거예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그런 이제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잘 돼서 병이야.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스님한테까지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이 집이 심각한 거가 된 거야.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벌어져서 아이들한테 너무 강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.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줘야 되는 건데 너무 욕심으로 일관한 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스님 신기한 걸 봤습니다. 뭔데?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그 사고치는 그 두 놈은 말이 잘 통한대요. 그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들어앉아가지고 서로 재산 분배하고 있더래요. 이게 사실인 거예요. 둘이 형은 그거 아파트 형 갖고 어디 땅은 나 갖고 둘이 이렇게 재산 분배하고 있더래요.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거 봐라.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스님 참 용하십니다.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. 나는 아는 법은 없어. 그냥 심리가 그래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. 스님 어떻게 하면 되죠? 얼마나 절박하는 게 나한테 그걸 묻겠어요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? 망해라. 참 나도 희한한 걸 가르쳐주지. 그러니까 망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거꾸로 묻는 게 뭘 묻냐면 어떻게 해야 망하죠?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어려운 거야. 성공하기도 어렵고 망하기도 어렵고. 그래서 내가 진짜 망하라고 하는 건 욕이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도 없는 척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 부분이 재미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. 돈이 막 벌리니까 그 벌리는 부분이 너무 행복해서 둘이 우연히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애들이 들어야 안 들어야 다 듣죠. 듣다 보니까 주주다는 걸 저끼리 다 재산 분배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경우로 실패한 교육의 사례를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. 근기. 성숙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, 그러니까 사리부리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? 부처님, 당신이 옳았습니다. 당신은 이미 그 이상 수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양 부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게 의문이었지만 지금 알고 보니 부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운병여약, 근기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